네, 오늘부터 생식과 유전을 제대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한테 일단 안내하는 느낌으로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172에서 173쪽 교과서 펴시고요. 네, 선생님이 와콤을 안 갖고 와가지고 필기는 선생님이 PPT에서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식과 유전에서 세포 분열, 발생, 멘델 유전, 사람의 유전까지가 쭉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데, 생식이라는 것은 뭐 맛있는 거 먹는 그런 게, 맛 없는 거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종이 다음 그 세대를 남기는 거, 자손을 번식시키는 거를 생식이라고 하고요. 이 생식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비슷한 형질, 어떤 특징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세포가 분열하는 거,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커지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져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전이 이건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할 때 있죠. 그런 유전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는 멘델이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거든요. 이 멘델의 유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사람의 유전에 대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을 거라고 봅니다. 창의적으로 생각 열기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고 예쁜 수채화가 나와 있네요. 숲에는 이렇게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결국 생물은 태어나서 자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이제 지금 여러분은 자라는 단계에 있는 거죠. 어미새는 알에서 나온 새끼를 기르고 민들레는 바람에 날리는 씨앗으로 번식하고 개구리는 올챙이가 되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는 다시 개구리가 되고 다시 알을 낳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죠.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생물이 한 개체는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종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번성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물이 가진 특성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생물종이 지금 많이 멸종하고 있는 단계죠. 그것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은 어떻게 생장하고 자손을 만들까? 생물이 생장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다는데 173페이지에 과제를 내셔야 돼요. 모둠별로 관심 있는 생물의 생장 및 번식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자. 모둠별 아니고 개인별로 하시면 되고요. 과정 1에서 찾은 자료를 참고해서 생물에서 일어나는 생장 및 번식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그림 안 그리셔도 되고 자, 글만 쓰세요. 이거 숙제입니다. 닭의 생장과 발생, 수탉과 암탉이 짝짓기, 암탉이 알을 낳고 암탉이 품은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병아리가 자란다. 자, 예시는 고양이의 생장과 발생 과정이 있죠. 그림이 너무 귀여운데 새끼 고양이를 낳고 새끼 고양이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한다. 이거 선생님은 이 새끼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새끼를 받아봤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의 지금 과제는 뭐냐면요. 173페이지에 그림은 그리실 필요 없고 173페이지에 적어도 한 종의 번식 과정을 적으세요. 네, 과제 1입니다. 그 다음에 모둠별로 완성된 결과물을 전시하여 발표는 못하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과제입니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생물이 자손을 남기는 까닭은 결국 자손을 남겨야지만 생물종을 보존할 수 있죠. 그래서 자손을 남겨 생물종을 보존하는 것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어떤 외계의 생물이 기계다. 그러면 그들은 만약 그냥 자신들을 계속 수리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 생물의 특징은 자손을 남기지 않겠죠. 근데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징은 나는 죽더라도 자손을 남겨서 그 종을 보존하는 것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생물이 태어나서 자라고 어느 시기에 이르면 자손을 낳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도 하고 유전도 되고 이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끝이 났고요. 자, 교과서 174페이지로 넘어가서 세포의 분열 갈게요. 세포의 분열에서는 세포 분열과 생식을 공부하게 되는데, 세포 분열을 개체의 생장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우리 수행평가 때문에 조금 했었어요. 그죠? 자, 네 어릴 때 모습이란다. 제가 이렇게 작았나요? 네. 좀 더 자라면 아빠보다 더 크겠구나. 자, 얘가 점점점 커서 아빠처럼 커지겠죠. 사람이 자라면서 몸집이 커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세요. 그것도 필기. 그 다음에 자, 세포의 크기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세포는 대부분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볼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다라고 적혀 있죠. 174페이지 왼쪽 옆에 붙어 있는데, 세포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나와 있죠. 거기 마이크로미터라고 있는 거고요. 미크로라고 하기도 해요. 단위의 접두어 이것도 필기하세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은 이 붙어 있는 상태로 뒤에 미터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라고 적혀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 미터란 뜻이죠. 그래서 세포의 크기는 대략 몇 미터일까라고 하면은 10을 곱해줘야 되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그러니까 만분의 1미터죠. 만분의 1미터에서 10만분의 1미터 정도의 크기가 세포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세요. 자, 세포 분열은 일정 크기에 도달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지는 것인데,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가 증가한 다음에 다시 각각의 세포가 다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가 분열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냥 세포가 분열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요 안에 가지고 있던 DNA 같은 것들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떡해요? 그럼 점점점 원래 100개 있었는데 100개가 50개, 50개, 25개, 25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안에 복잡한 과정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어쨌건 그런 일 없이 세포가 이 세포나 이 세포나 이 세포나 다 똑같은 것을 유지하면서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유지하면서 세포가 분열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을 물어봤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은 그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요, 세포는 그 부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피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표면적도 커지고 부피도 커지는데, 면적이라는 것은 제곱으로 늘어나죠. 면적은 우리 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하니까. 그런데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까지 곱하니까 세제곱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제 1m 늘어날 때마다 표면적은 제곱으로 늘어나지만 부피는 세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이, 그러니까 입구,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한 입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 물질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가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피는 세제곱으로 늘어나는데 1 말고 세제곱으로 늘어나는데 표면적은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표면적은 제곱으로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걸로도 못 쓰겠다. 자, 여러분이 필기할 시간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은 이것이다. 자, 세포 분열과 동물의 생장 보시면요. 다세포 동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애랑 큰 애의 차이는 결국 세포 수의 차이라는 거죠. 쥐하고 그 다음에 그 코끼리하고 있다면, 그래서 174쪽 밑에 보면 코끼리 그림이 나와 있고 사진이 나와 있고, 거기에 다만 몸집이 큰 동물은 작은 동물에 비해 세포의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집이 큰 동물은 몸집이 작은 동물에 비해 세포 수가 많다.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이 부분은 그린 가는 가에서 다는 생물이 생장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나타낸 것인데, 뭐 뿌리 줄기 잎이 자란다든가 꼬리가 잘린 동화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란다든가 성장기의 크기가 자란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거다?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일어난다라는 거를 그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교과서 175페이지. 세포 분열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찾아 발표해보자. 나뭇잎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든가, 꽃이 만들어진다든가, 상처가 난 부위에 새살이 돋아난다든가, 요런 거, 요거 멈추고 필기.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세포 분열에 의해는 생장과 재생이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상처가 생기거나 손실된 부분에 세포나 조직이 새로 생긴다. 그래서 그거 재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피딱지 생기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재생의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식의 의미가 있는데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생식도 세포 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서에 살짝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 바로 생식이 일어나고, 다세포 생물은 생식세포를 만든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에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세포 분열,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죠. 자, 아메바,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는 세포 분열 자체가 바로 생식이다 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 단원에서 만나기로 해요.